네 번째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자, 여기다가는 네모 하나 쳐주시죠.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이 뭐였나요? 첫 번째,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y값도 없어야 되고 다른 게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가 y인 집합, 자, 이 얘기는 x를 넣어서 y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즉 여기 x에서 넣어서 나오는 y, 요게 이젠 하나씩 거꾸로 요 y에 대해서 x를 넣어서 y를 나오는 그 x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각 원소 y에 fx는 y인 x의 원소를 대응시키면은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읽을 때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 인버스라고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x를 넣어서 y가 나왔어요. 근데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반대로 y가 나오게 되는 x랑 이렇게 거꾸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역자가요, 거스를 역자입니다. 한문으로 거스를 역자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1대1 대응에다가 네모칸을 친 이유는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f가 1대1 대응일 때다 라는 것입니다. 1대1 대응일 거다. 그럼 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 공역의 위치가 바뀌어요. 즉 역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y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x가 도착하는 지점에 있으니까 얘가 이젠 공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서 보고 있으니까 밑에 볼게요. 자, 요거는 남는 y값 없죠. 그리고 다른 x의 값이 각각의 다른 y값으로 갑니다. 요게 1대1 대응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남는 얘가 이제 거꾸로 쓴 거죠. A에서 4로 간다. A에서 4로 간다. B에서 1로 간다. C에서 2로 간다. D에서 3으로 간다.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역함수가 된다. 그런데 1대1 대응이 아니야. 여기 Y 중에서 남는 게 있죠. 그럼 거꾸로 가려면은 A 넣어서 4 나오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B를 넣으면은요, 거꾸로 가서 1도 나오고 2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를 넣어서 2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함수는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x에서 y로 가는 f에 대하여 1 넣으면 b 나오고 2 넣으면 c 나오고 3 넣으면 a가 나와요. 이거의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죠. a 넣으면은 3 나오고 b 넣으면 거꾸로 1 나오고 c 넣으면 거꾸로 2가 나오는 x, y의 자리가 바뀐 거. 이게 이제 f 인버스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함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x를 넣으면은 y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는 거꾸로 넣는 거죠.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은 역함수가 됩니다.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우선 역함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고 x는 으로 고칩니다. 자, x는 으로 고친 다음에 x랑 y랑 자리 바꿔서 풀면 돼요.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1차 함수는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랑 y랑 자리 바꿔서 써도 되거든요. 우선 자리 바꾸기 전에 x는 이렇게 바꿀게요. x는 그러면은 요 플러스 2만 이항해주면 되는 거죠. y-2가 되죠. 그리고 나서 x자리, y자리 바꿔서 써주세요. x자리에다가는 y를 쓰고 y자리에다가는 x를 쓰시고요. 물론 여기서 x자리에다가 y를 쓰고 y자리에다가 x를 쓴 다음에 얘를 y는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요 함수가 바로 역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y는 x 플러스 2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 뭐 증명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앞에서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나요? 그러네요. 역함수의 성질, 요거 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의 성질은요, 별표 5개를 쳐주세요. 요 부분은 1학년 내신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성질, 역함수의 역함수는 처음 그대로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대로다. 거꾸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거니까 처음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어떠한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어떠한 함수와 어떠한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뭐 이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습이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fx 얘부터 하는 거고요. 얘는 f 인버스 y예요. 인버스는요, 역함수기 때문에 x를 넣는 게 아니라 y를 넣어야 됩니다. y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y 넣어서 y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f는요, x를 넣어야 되는 거죠. 정의역이 x니까요. 그래서 x 넣으면 x 나온다. 요거는 하나 주의해 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요거 보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합성에서요, 항등함수가 나오잖아요. 합성에서 항등함수의 결과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G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G는 F 인버스라고 썼지만은 반대로 G 인버스가 F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 역함수 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버스가 괄호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리가 바뀝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인버스가 괄호 안에 들어가면 자리가 바뀝니다. 3개짜리도 인버스가 들어가면은 이 순서가 다 뒤집힙니다. 맨 마지막 게 맨 앞으로 오고 중간 거 1, 2, 3이었으면 3, 2, 1 이렇게 오는 겁니다. 4개짜리도 되고요. 5개짜리도 됩니다. 여기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등함수라는 결과는 똑같지만은요, 원소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얘는 x, y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지만은 보통 항등함수기 때문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숫자라고 했을 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서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증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요거 증명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자, 얘도 별표 5개 칠게요. 어떠한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는 원점 지나고 이렇게 생긴 요 직선입니다. 여기로 접어버리면은 똑같이 겹쳐지는 게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 144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말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했죠. 1대1 대응. 그럼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다른 거 넣어서 다른 거 나와야 됩니다. 1 넣어서 C, 2 넣어서 A, 3 넣어서 B. 요거 1대1 함수예요. 그런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은 남는 Y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역함수 존재합니다. 자, 얘는 다른 거 넣어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죠. 1하고 2 다른 거 넣었는데 같은 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거 넣어서 각각 다른 거 나왔고요. 남는 Y값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른 거 넣었는데 같은 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145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우선 x랑 y랑 자리 바꿔 쓰세요. y 자리에 x 쓰고 x 자리에 y 쓰세요. 그리고 얘를 y는 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4y는 마이너스 2가 2항에서 x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4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게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자, 다시 y 자리에 x 쓰고요. x 자리에 y 쓰세요.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은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고 2항 해주니까 y는 2항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 y 자리 바꿔 쓴 다음에 y는 요렇게 고치면은 역함수가 됩니다. 요게 바로 역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146번도 볼게요. f 인버스 b. 얘는 거꾸로 가는 함수죠. f가 요렇게 가는 함수니까 f 인버스는 요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입니다. 그러면은 b를 거꾸로 가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그리고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죠. 처음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f2를 구하란 얘기고요. 2를 넣어주니까 c가 나왔습니다.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합성함수, 어떠한 함수와 그거의 합성함수를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4 넣었으니까 4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A 넣었으니까 A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147번 볼게요.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앞으로 역함수를 잘 안 구하고 필요할 때만 구할 겁니다. 자, 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인버스는요, xy 자리 바꾸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x, y의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입니다.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fa는 여기다가 a 넣은 거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x자리 y자리 바꿔 써주면은 역함수가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나온 거고요. 그럼 얘는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준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3을 해주니까 a가 나오더라. 따라서 a는 7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계산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하는 경우는 필요할 때만 직접 역함수의 식을 구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조금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14번이에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3이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인버스니까 요거 자리 바꾸면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죠. f2는 7이다. 그럼 2를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b가 7이 된다라는 얘기죠. 모르는 거 2개, 식 2개 연립할 겁니다. 자, 요렇게 빼주면은요. 2a 빼기 마이너스 3a는 5a, b 빼기 b는 소거되고 7 빼기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a가 2면은 요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가 된다. 따라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게 됐고요. b가 2가 되면은 얘가 4가 되죠. 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자, 여기서 x, y 자리 바꾸면은요, 원래 함수 f0은 2가 된다. 그럼 얘가 2가 된 거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f2가 3이 된다. 이러한 뜻이겠죠. 자, f0은요, x에다 0 넣은 거니까 b만 나오고요. b가 2다. 2를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b가 되고 요 값이 3이다. b가 2니까요. a는 2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x는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때 f6을 구하여라. 그럼 f6은 6을 대입해 준 거니까 3 더하기 2 해서 5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3문제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5번이에요.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그래프의 특징도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1대1 함수는 가로줄 한 줄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로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전부 그렸을 때도 한 점씩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런데 얘가 음수가 나와서요. 이렇게 그려진다면은요. 음수가 나오면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줄을 하나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즉, 올라갔다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거라면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즉,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해 둘게요. 요거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둘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다. 얘는 증가함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냥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도 안 되고요. 예를들어 문제에서 지금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지만 얘가 앞에 단원에서 나왔다면은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는 얘기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함수 fx가 증가함수일 때 라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함수 fx가 감소함수일 때 라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차 함수니까 증가 감소 되려면은 같은 부호여야 돼요. 같은 부호를 표현할 때 우리는 곱해서 양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플러스이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은 4에 1-k가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4로 나누면 1-k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나중에 2학년 때도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3문제 요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의 역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역함수 구해서 얘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a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y 자리 바꿉니다. 그럼 x는 2분의 1 y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식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잘못 계산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요거죠. 마이너스 a죠. 그래서 y는 2x-2a가 되고요. 요식과 요식이 같아지더라. 그러면은 2x, bx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3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3문제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버스가 들어가면은요. 인버스가 들어가면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 인버스에 합성 g 인버스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인버스에 g 인버스 2 얘부터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 둘 다 역함수를 구해두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요. 우선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g 인버스 2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xy 자리 바꾸면은 원래 함수로 돌아오죠. g 네모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g 네모는 여기 x 자리에 네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네모 더하기 4가 2가 된 거고 마이너스 2 네모는 마이너스 2니까 네모는 1이에요. 이 얘기는 g 인버스 2가 1이 됐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g 인버스 2가 1이 됐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f 인버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f 인버스 1도 세모라고 두면은 xy 자리 바꿔서 f 세모는 1이다. 그럼 여기 x 자리에 세모 넣는 거죠. 3세모 마이너스 1은 1이다. 3세모는 2니까 따라서 세모는 3분의 2가 됐습니다. 얘가 3분의 2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버스 들어가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F의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얘 2가 되는데 합성함수는요.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다? 항등함수다. 어떠한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가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항등함수는 1 넣어서 1 나오고요. 2 넣어서 2 나오고요. 3 넣어서 3 나오는 곱하기 1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요. 즉 f 인버스 2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마이너스 2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이젠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 네모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되겠죠. XY 자리 바꿔서. 그럼 이번엔 여기다가 네모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네모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네모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네모는 3이다. 네모가 3이 됐다는 얘기는 요 값이 3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3문제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이에요.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 합성 f의 인버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얘는 인버스가 들어가면 자리 바뀌는데 뭐 똑같은 함수니까 자리 바뀌어도 똑같겠죠. 여기에 a가 되고요. 얘는 f 인버스의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f 인버스 a부터 찾아야 돼요. 자, f 인버스 a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 세모는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넣어서 a가 나오는 세모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x랑 y랑 같다는 거예요. y는 x가. 그러면은 여기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a란 얘기죠. b는요. 여기서 b가 되겠죠. C가 나왔다는 얘기는 C를 넣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D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D란 얘기죠. 왜냐하면 X, Y 같으니까요. 자, 이제 A가 나오게 되는 함수 fx는 이렇게 곡선으로 꺾여 있는 얘죠. 그래서 얘가 A가 나오려면 뭐를 넣은 거야? B를 넣은 거예요. B를 넣어주면은 A가 나오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F 인버스 A는 B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젠 얘를 찾아야겠죠. 얘를 이젠 네모라고 한다면은요. F 네모가 B가 된다는 거예요. 이젠 B가 나오는 거 찾아야 돼요. B가 나오는 걸 찾으려고 보니까 C를 넣은 거죠. C를 넣어주면은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C가 돼요. 즉, 요거의 값은 C가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필수 예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 할 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는요. 역함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는요. y는 x 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fx는 3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y절편이 10이에요.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요게 y는 fx가 되는 거죠. 그런데 y는 x라는 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인 것이 역함수죠. 요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10이 되겠죠. 0,10이 xy 자리 바뀌어서 10,0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는 요런 의미다. 요렇게 가서 조금 그림이 이상하지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요게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수직이에요. 요 뜻입니다. 대칭이라는 얘기는요. 이때 그래프의 교점은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은 검은색, 파란색, 이 파란색이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된 거고요. 검은색과 파란색의 그래프의 교점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검은색, 파란색 교점이 빨간색 점인데 이 빨간색 점을 이 빨간색 선도 지나고 있죠. 이 얘기는 fx와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얘랑도 교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버스를 직접 구해서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fx랑 요 y는 x랑
교점을 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10, y는 x는 여기에다가 y 대신 x를 대입해주는 대입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x값은 마이너스 5가 된 거고, x랑 y랑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y값도 마이너스 5예요. 즉 교점 P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고요. 5P의 길이니까 원점 0,0과 5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에 뺀 거 제곱 더하기 뺀 거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수학 상에서 했었죠. 그래서 루트 50이 되고요. 루트 50은 5루트 2다. 따라서 정답은 5루트 2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물론 이 교점이 항상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 위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세 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